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윤석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자, 이거는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의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건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일해보라고. 퇴임하면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최순실. 저희가 숫자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자, 1입니다. 1. 박관천 경정이죠. 저는 경정. 우리나라 권력서 1위는 최순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은 국정농단은 고용태 기획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4개월 만에 1심 25년 구형이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인간적으로서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네요. 자, 18. 직권남용 뇌물도 혐의만 18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발상, 그러니까 이 혐의를 18개를 한 거는 사기극이다. 이렇다네요. 자, 25, 86. 징역 25년 구형이죠. 출소하면 86세가 된답니다. 지금 61세거든요. 이거에 대해 최순실 옥사하라는 얘기냐? 변호인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85 벌금 액수입니다. 액수 많습니다. 수뢰액의 2배를 벌금으로 구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은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 사회주의가 나왔네요. 웬 사회주의. 자, 40.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40년직이죠.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가 있습니다. 3개의 재판, 청와대 고위 관계자 포함해서 무려 102명의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0126입니다. 내년 1월 26일에 재판부가 최순실 선고, 1심 선고를 한다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죠. 주검지검장인데 그러면 안 돼.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참 이게 뭡니까? 자, 제가 답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미소 짓던 최순실이 갑자기 대기실로 가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검사들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명진 전 의원 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마 25년 처음에 듣고는 이게 무슨 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농담하는 건가 예, 예. 긴가민가 해가지고 대기실에 가가지고 야 한번 꼬집어봐라 이거 생신가 아닌가. 그래서 꼬집었더니 이게 생신에 아야지 그건 의학이 아니잖아. 아 진짜네 이렇게 한 거예요. 꿈이냐 생신이냐 꼬집어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리얼이네 현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실감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비명을 지른 거예요. 고용신 교수께서는 다르게 차의원께서는 생각하신대요. 25년에 예. 멘붕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25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 벌금 1,100, 내 돈 국내. 1,185억. 아, 그렇군요. 완전히 망했네. 지금 국정농단의 대부분의 최순실이가 저지른 것은 돈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돈에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데. 대한 집착. 예. 이것 때문에 전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은 살아봤자 결국은 뭐 나중에 감형도 되고 어쩌고 예, 예. 하고 그건 블랙의 문제고 문제는 돈을 지키는 거라. 아. 근데 돈이 지금 1,185억이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 감액을 되더라도 재산이 지금 예, 예. 평생 벌어놨던 거 다 날아가게 생긴 거야. 그건 쓸 수가 없는 돈인 것 같기도 비명을 해요. 지른 거고 자기 아버지 예. 최태민 씨도 결국 돈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사실은 비명을 진리할 사람 우리 국민들이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이 난리 법석을 예, 겪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예, 겪었기 때문에 악해야 할 사람 국민인데. 그러니까 엉뚱한 검찰이 사람이. 구형을 할 때 먼저 징역 25년 그러면서 뭐 벌금 1,000 어떻게 하는데 25년에 미소를 짓다가 돈 얘기가 딱 나오니까 비명으로 간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으네요. 강기정 의원님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신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비명 진짜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비명 질러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최태민 아버지가 예. 관리하다 이거 은이겠다 해에 도피했다 예, 해서 예, 예. 지금 안민석 의원이 자꾸 찾자 법도 내려고 하고 예, 있고 예. 그런데 진짜 비명 질릴 날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건 비명 덜 질른 겁니다. 예. 네. 뭘 이 정도 가지고 비명이 아직 멀었습니다. 네, 뭐 예, 이런 예.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최순실 씨가 지금 62세예요. 예. 25년 실감이 안 나는데 밖에 예. 나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62 더하기 지난번 입시 2대 입시 부정으로 3년 선고받았잖아요. 예, 예. 그럼 65. 예. 거기다가 25년 하면 90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만으로 61세, 우리 나이로는 62세 지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환갑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에 출소한다라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끔찍해서 아마 밖에 나가서 비명을 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법정에서 윤석열 검사 비롯해서 예, 예. 수사 담당했던 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 예. 다 얘기했는데 예. 기억나실 겁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예, 특검에 예. 들어가면서 소리 질렀던 거 바로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자, 차지원 교수님. 예, 저는 미쳤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내가 미쳤지 왜 내 발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오. 아마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예. 이러면 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자기는 아마 틀림없이 그 대기실에 돌아와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작년 10월 달에 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안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바깥을 놔둬놨으면 예. 그때 당시를 그러면 사실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오라 해서 내가 내 발로 들어왔는데 예. 그때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와서 조사받고 조금만 살면 돼. 예. 이렇게 하고 온 내가 그 말 믿고 온 내가 미쳤지. 그게 대한 아마 상당한 환탄이 비명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나도 당했다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죠. 미치겠다. 예. 그래서 미쳤지라고 하셨군요. 이정우 실장님. 네. 이번에는 고영신 교수님 말씀에 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밝혀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다도 자신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다.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모 언론과 사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비명을 질렀냐 했더니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예.
70억 정도는 추징금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70억. 70억은 실제로 받은 예, 삼성에서 받은 돈이니까 그건 예. 토해낸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벌금 1,185억은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었군요. 그렇죠. 미슨 빌딩 200억에 뭐 해갖고 땅 다 팔아도 예. 사실 1,185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예, 있는지 예.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아니 사회주의도 뭐 재산 몰수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사회주의까지 말도 했어요. 거기서 나왔다. 즉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지금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해석 중에 돈 때문에 비밀졌다. 굉장히 독특해 보이지만 또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그 장시호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그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걔가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L자에다가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댔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 검찰에서 조카하고 지금 이모 사이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영상 쭉 보셨는데 딸 조카도 최순실한테 등을 돌렸죠? 그런데 박 변호에만 치중한 최순실 변호인 또 왜 그럴까요? 다들 최순실한테 뭔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5년 구형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보면요. 최순실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형한 그 재판정에서 최순실을 관련된 얘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많이 했어요. 탄핵 납동 어려워요. 수사도 모두 위헌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 변호할 사람 여기인데. 이것도 좀 그러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최순실 존재 몰랐다. 나는 몰랐다. 모르는 사이다. 나는 모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최경희, 차은택, 김종. 자,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최랑 같은 배 타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다 술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잘못 사귄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봅니다. 이쪽에 보겠습니다. 장시호 조카죠. 이모가 시키면 거스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범에서 폭로자로 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녀 같은 사람 때문에 40년 징계라는데 시녀로 그냥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윤회, 정유라 가족이었죠. 그런데 난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딸인 정유라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엄마 저부터 살아야죠. 자, 등 돌린 가족들. 도대체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써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는데 최영호 소장님? 네. 왜 그럽니까 이게? 저는 뭐 등 돌린 이유보다는요. 예. 그 다음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질문도 네. 있습니다. 예, 이 25년 구형이 됐는데 네, 이게 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죠. 아마 공무원들이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종범 아니었겠습니까? 네. 25년을 받았는데 현재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25년보다도 높은 저는 뭐 무기징역 이상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재판부에서 지금 곧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있어서 아마 최순실 씨의 구형과 선고가 가장 큰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측을 했는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보시면. 이어서 이 말씀을 차정희 드릴게요. 교수님. 저는 뭐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도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 말씀처럼 예. 아마 최저 한도는 25년 이상, 최저 한도 25년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만 지금 최순실 그럼에도 25 불구하고 년이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은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번 이 1995년 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나라 바로 세우기에 의해서 이 신군부의 그런 그 정권 찬탈에 대한 이 범죄의 에 대해서 사법 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음에 1심에 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습니다. 결국 2년 살고 사면됐거든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순실 씨가 25년을 살든 안 살든 내야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법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 뭐 가족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최순실에게 등을 돌리는 이걸 쓰셨나요? 아니,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영향을 주셨군요. 답변해 주시죠. 결국 이제 가족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나야지 자기들도 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25년에다가 알파인데 저는 무기를 주문을 좀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 40억, 또 괘씸죄까지 합해지면 무기까지 갈 거다. 그러고. 그때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로 해서 사형이 구형됐다가 2년여 만에 사면되고 다시 지금 전두환의 이 안매장 문제라든가 발포 문제로 다시 조사가 될 수도 있도록 5.18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영신 교수. 저는 왜 등을 돌렸을까? 주변 사람들, 가족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30년 정도 받지 않을까 보고. 어우, 높게 부르셨네요. 왜 등을 돌렸냐? 이 어제 재판부에서 탐욕과 악행이 이번 사건의 실체다. 그러니까 최순실 농단 사건의 그 본질은 탐욕과 최순실의 탐욕과 악행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영태도 그 정유라 걔 관리 안 했다 해갖고 쫓아내버리고 그 자기 신복인 노승일 부장 독일 가 있었는데 200만 원 주다가 그것도 잘라버려가지고 노승일이가 거기서 간장 오고 밥 비벼 먹다가 돌아와갖고 독심을 붓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돈에 대한 집착, 그 탐욕, 또 하나는 악행. 말하자면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다못해 정윤회 씨까지 저 남편인 정윤회까지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욕과 악행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윤석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내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자, 이거는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의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건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직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저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 퇴임하면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백씨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최순실. 저희가 숫자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자, 1입니다. 1. 박관천 경정이죠. 저는 경정. 우리나라 권력서 1위는 최순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은 국정농단은 고용태 기획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4개월 만에 1심 25년 구형이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인간적으로서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네요. 자, 18. 직권남용 뇌물도 혐의만 18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발상, 그러니까 이 혐의를 18개를 한 거는 사기극이다. 이렇다네요. 자, 25, 86. 징역 25년 구형이죠. 출소하면 86세가 된답니다. 지금 61세거든요. 이거에 대해 최순실 옥사하라는 얘기냐? 변호인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85 벌금 액수입니다. 액수 많습니다. 수뢰액의 2배를 벌금으로 구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은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 사회주의가 나왔네요. 웬 사회주의. 자, 40.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40년직이죠.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가 있습니다. 3개의 재판, 청와대 고위 관계자 포함해서 무려 102명의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0126입니다. 내년 1월 26일에 재판부가 최순실 선고, 1심 선고를 한다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순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죠. 주검지검장인데 그러면 안 돼.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참 이게 뭡니까? 자, 제가 답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미소 짓던 최순실이 갑자기 대기실로 가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검사들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함영진 전 의원 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마 25년 처음에 듣고는 이게 무슨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농담하는 건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대기실에 가가지고 야 한번 꼬집어봐라 이거 생신가 아닌가. 그래서 꼬집었더니 이게 생신에 아야지 그건 의학이 아니잖아. 진짜네 이렇게 한 거예요. 꿈이냐 생신이냐 꼬집어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리얼이네 현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실감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비명을 지른 거예요. 고용신 자유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대요. 25년에 멘붕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발로 들어왔는데 그때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와서 조사받고 조금만 살면 돼. 이렇게 하고 온 내가 그 말 믿고 온 내가 미쳤지. 그게 대한 아마 상당한 환탄이 비명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당했다 생각해보니까 미치겠다. 그래서 미쳤지라고 하셨군요. 이정우 실장님. 네. 이번에는 고영신 교수님 말씀에 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밝혀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다도 자신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다.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모 언론과 사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왜 비명을 질렀냐 했더니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70억 정도는 추징금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70억. 70억은 실제로 받은 예, 삼성에서 받은 돈이니까 그건 토해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금 1,185억은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어. 그렇죠. 미슨 빌딩 200억에 뭐 해갖고 땅 다 팔아도 사실 1,185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아니 사회주의도 뭐 재산 몰수 이렇게 안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서 나왔다. 즉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지금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해석 중에 돈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굉장히 독특해 보이지만 또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그 장시호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그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걔가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L자에다가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대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 검찰에서 조카하고 지금 이모 사이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영상 쭉 보셨는데 딸 조카도 최순실한테 등을 돌렸죠? 그런데 15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벌금 1,100, 내 돈 1,185억. 그렇군요. 완전히 망했네. 지금 국정농단의 대부분의 최순실이가 저지른 것은 돈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전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은 살아봤자 결국은 뭐 나중에 감형도 되고 어쩌고 그건 블랙의 문제고 문제는 돈을 지키는 거라. 근데 돈이 지금 1,185억이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 감액을 되더라도 재산이 지금 평생 벌어놨던 거 다 날아가게 생긴 거야. 거기에서 비명을 지른 거고 자기 아버지 최태민 씨도 결국 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비명을 진리할 사람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최순실 때문에 이 난리 법석을 겪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악해야 할 사람 국민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먼저 징역 25년 그리면서 뭐 벌금 1,000 어떻게 하는데 25년에 미소를 짓다가 돈 얘기가 딱 나오니까 비명으로 간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으네요. 강기정 의원님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신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비명 진짜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비명 질러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최태민 아버지가 관리하다 이거 은닉했다 해외 도피했다 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자꾸 찾자 법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비명 질릴 날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건 비명 덜 질른 겁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비명이 아직 멀었으니 이런 해석을 해주셨네요. 자, 서영호 소장님. 네. 최순실 씨가 지금 62세예요. 그러니까 25년 실감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62 더하기 지난번 입시 2대 입시 부정으로 3년 선고받았잖아요. 65. 거기다가 25년 하면 90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만으로 61세, 우리 나이로는 62세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환갑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에 출소한다라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끔찍해서 아마 밖에 나가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법정에서 윤석열 검사 비롯해서 수사 담당했던 검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특검에 들어가면서 소리 질렀던 거 바로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차지원 교수님. 저는
미쳤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내가 미쳤지 왜 내 발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어. 아마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예. 이러면 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자기는 아마 틀림없이 그 대기실에 돌아와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작년 10월 달에 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안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바깥을 놔둬놨으면 예. 그때 당시 그러면 사실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오라 해서 내가 박 변호에만 치중한 최순실 변호인 또 왜 그럴까요? 다들 최순실한테 뭔가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5년 구형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보면요. 최순실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형한 그 재판정에서 최순실을 관련된 얘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박, 탄핵 납득 어려워요. 수사도 모두 위헌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 변호할 사람 여기인데 이것도 좀 그러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최순실 존재 몰랐다. 나는 몰랐다. 모르는 사이다. 나는 모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최경희, 차은택, 김종. 자,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최랑 같은 배 타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다 술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잘못 사귄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봅니다. 이쪽에 보겠습니다. 장시호, 조카죠. 이모가 시키면 거스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범에서 폭로자로 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녀 같은 사람 때문에 40년 징계라는데 시녀로 그냥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윤회, 정유라 가족이었죠. 그런데 난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딸인 정유라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엄마 저부터 살아야죠. 자, 등 돌린 가족들. 도대체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써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는데, 최영호 소장님? 네. 왜 그럽니까, 이게? 저는 뭐 등 돌린 이유보다는요. 예. 그 다음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질문도 있습니다. 예, 이 25년 구형이 됐는데 네, 이게 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죠. 아마 공무원들이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종범 아니었겠습니까? 예. 25년을 받았는데 현재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25년보다도 높은 저는 뭐 무기징역 이상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재판부에서 지금 곧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있어서 아마 최순실 씨의 구형과 선고가 가장 큰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측을 했는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보시면. 이어서 이 말씀을 차정희 드릴게요. 교수님. 저는 뭐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 말씀처럼 예. 아마 최저 한도는 25년 이상, 최저 한도 25년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만 지금 최순실 그럼에도 25년이니까. 불구하고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은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번 이 1995년 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나라 바로 세우기에 예. 의해서